오늘의 사회 이슈를 홍희연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고위급 외교 당국자를 미국에 파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평창올림픽 폐막 이후 북핵 외교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파견이 이루어지면 북한의 방남과 남북 정상회담 제안 등 올림픽 기간 북한이 보인 행보에 대한 인식을 미국 측과 논의하고 북미 대화 재개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룰 전망입니다. 여기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직접 미국을 방문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보다 고위급에서 후속 협의를 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국내 컬링의 인기를 몰고 온 한국 여자 컬링 대표팀의 선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자 대표팀은 21일 러시아 출신 선수들과의 경기에서 11대 2로 이기며 덴마크와의 경기 결과와는 상관없이 예선 1위를 확정지었습니다. 한국은 이번 올림픽에서 세계 랭킹 1위인 캐나다와 2위 스위스, 컬링 종주국 영국 등 전 세계 강호들을 차례로 물리쳤습니다. 때문에 강팀 킬러란 수식어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오는 23일 저녁 예선 4위와 준결승을 치르며 여기서 승리할 경우 25일 결승전에서 금메달 획득에 도전합니다. 청년 구직자들이 취업 준비를 위해 한 달에 평균 45만 원을 쓰며 대체로 부모가 주는 용돈이나 아르바이트를 통해 비용을 조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 설문조사에 따르면 정확한 비용은 45만 3천 원, 출처는 용돈과 아르바이트, 대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청년들이 바라는 구직수당 지원 선정 기준으로는 가구 소득이 가장 높았고 졸업 후 미취업 기간, 부양가족 유무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 고용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갖추겠다며 정부 당국의 역량을 집중해 실효성 있는 청년 일자리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금융계좌를 한 번에 조회하는 모바일 내계좌 한눈에 서비스가 22일 시작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모바일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다며 22일부터 내려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은행과 상호금융, 보험, 대출, 카드 발급 등의 정보를 제공하며 오는 8월부턴 저축은행과 증권사 등 전 금융권 계좌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내계좌 한눈에 서비스는 지난해 12월 PC 버전으로 처음 도입됐습니다. 지난 9일까지 약 2달간 203만여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만족도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불편사항을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TV 화면에서 수어 영상의 크기와 위치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서비스가 올해 상반기 시작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수어방송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한 스마트 수어방송 서비스 상용화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청각장애인의 경우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수어 영상을 확대해 시청할 수 있어 방송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수어 영상이 방송 화면을 가려 불편을 겪었던 일반 시청자들도 수어 영상의 크기를 줄이거나 위치를 조정할 수 있어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같은 편의성은 방송사들이 주 시청 시간대 프로그램에도 수어 영상을 편성할 수 있어 보다 큰 효과가 예상됩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스마트 수어 방송은 취약계층의 방송 접근권 개선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라며 방송사업자의 자발적인 투자와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